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새 학기가 시작이 됐죠. 지금 생기고 많이들 이제 마감을 또 틀린거나 또 고칠거나 뭐 수정에 대한 것들 학교에서 많이 학생들에게 생기부를 곧 보여주고 또 고쳐오라고 하고도 있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행특과 세특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 결국 이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이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못 쓰니까 그걸로 끝내라가 아니라, 저는 선생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못 쓰니까 배워서도 잘 써야 된다 하고 해결 방안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행특, 세특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과 또 방향에 대한 답안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또 화면을 공유하고요. 보이십니까? 자, 한번 보죠. 자,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받은 학생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 물론 이것은 우리 학생이 쓰는 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 발제에 대한 세미나를 일반 선택 과목에서 탕그룹을 갖고 어떻게 진로로 타고 가는가에 대한 말씀까지 드렸어요. 다음에는 이제 진로 과목에서의 어떤 발제를 통해서 하는가. 근데 사실 누누이 다 말씀을 드리는 게, 의사도 진로 선택 과목에서 국어 선택 과목을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경영을 하는 CU가 되겠다. 근데 그 경영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대학에서 경영인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경영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도 수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그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닌 수학이나 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 내가 CEO가 돼도 내가 개발해서 만들어서 생산해낸 물건이 세상과 소통할 그런 물건을 팔고 나면, 그것이 이제 이과 쪽인 뭐 프로그램적인 어떤 과학적인 그런 어떤 상품과 물건이라면, CEO가 되려면 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 꿈에 따라서 경영이지만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진로선택 과목에서는 과학 과목과, 혹은 내가 어떤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컨텐츠를 갖고 CEO가 되겠다 그러면 사회 과목에, 여행 과목에 속하는 그런 어떤 진로 선택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를 인위적으로 로봇처럼 누가 짜준 걸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항상 교육할 때 질문의 힘을 갖고 나는 지금 이런 건데 왜 해야 하는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것을 그러면 왜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지금의 앞으로 맞는 2028년이 되면 대학이 싹 다 바뀌어야 할 방법들이, 수능도 바뀌고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본고사의 어떤 그 면접의 어떤 뉘앙스도 바뀌고, 결국은 암기하듯이 외워서 나는 그런 기획할 수 있는 능력,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 나는 내가 길을 찾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간혹가다 남이 가르쳐서 외워서 이 어떤 그 면접도 그렇게 떼어오는 학생들이 있긴 있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지양합니다. 안 됩니다. 자기가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키워나가는 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중에 하나의 또 이제 어떤 서브 단락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어떤 학생이 써온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는 그 학생이 쓴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 학생에 그렇게 비쳤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그럼 뭐가 잘못되는지 한번 볼게요. 언제나 학업과 학교 생활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입니다. 단 한 번의 지각과 결석이 없으며 규정을 잘 준수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열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학급 회의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합니다. 다독 습관을 바탕으로 설득 등의 상황에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접근할 줄 아는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에는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결론에 달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친구들에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특유의 편안함으로 위로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입니다. 매일 일찍 등교하여 오늘 할 일의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간을 자발적으로 야간 자율 학습을 신청해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학습 멘토의 학급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지문을 찾아 분석하고 학급 친구들에게 공유합니다. 학급에서 진행한 칭찬합니다에서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부럽다. 상대방이 그걸 잘 존중해주며 남의 어떤 배려가 있다. 남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실수는 절대 반복하지 않는다는 칭찬을 받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대학을 빅뱅의 어떤 박뱅의 서울대, 연대, 고대 혹은 수능을 보지 않는 서울권의 중상위권 대학에 지금 갈 때 이 생기부를 갖고 간다. 이게 전반적으로 생기부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의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제가 한번 라방을
요즘에 뭐 보니까 라방도 많이들 하시더만요. 다른 분야에 뭐 뷰티나 이런 쪽에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한번 라방을 한번 기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한 분 한 분 상담으로 오시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정심성의껏 잘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좀 필요하신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선은 봤을 때 이 학생이 어떤 학과에 어떤 전공으로 무언가를 원하는지가 보여야 됩니다. 세특도 그렇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정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정말 이 행동 특성만으로 보여지면 불리해져요. 지금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될 게 이 단편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이 학생은 그냥 이 문장을 통해서만 내가 믿는다면 입학사관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다음에 뭐 칭찬합니다 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가 뭐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뭐 부럽다 이 정도 보이는 학생인데 주어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학생이 학급 분위기 조성과 무엇을 통해서 이 학생이 학생들에게 편안하게 해주든지 무엇을 통해서 언제나 이 첫 문장부터가 문제죠. 언제나 학업과 학교 생활에서 타임오버이 되는 학생인데 무슨 면에서 어떻게 타임오버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가 보이지를 않고 그냥 일상적인 어떤 것들을 이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좋은 것도 물론 관찰을 했겠지만 어떤 적당히 이 정도로 타협하는 선에서 이 학생 걸 써줬구나. 왜냐하면 주어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주어라는 것은 목적입니다. 이 학생이 왜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 학생이 앞으로 이런 모습들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은 절대 수필쓰는 안이 아니에요. 더구나 자소서가 없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세특과 행특과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처음에 한 번 보고 모르면 두 번 보고 모르면 세 번째 보면은 판단이 서듯이 처음에 우리가 만나지 않고 입학 우리나라 참 특이하죠. 만나지 않고 서로로만 학생을 뽑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다 인터뷰도 하고 물론 미국 대학의 인터뷰도 많이 예전보다 간소해지고 또 그 인터뷰 자체도 그 학과에 학생이 나가서 교수나 입학사관관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서류만 갖고 1차를 뽑아요. 그러면 서류가 그 사람이거든요. 그럼 생계부가 그 사람이고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서식이 그 사람인 거죠. 본인 자신인 거죠. 그러면 1학년 때 한 부분, 2학년 때 한 부분, 3학년 때 한 부분 이렇게 읽지를 않아요. 다 종합해 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입학사관관들이. 이게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일관성이 있고 뭔가의 의식이 있고 뜻이 있다면 그 행위를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 반복해서 하는 행위, 말하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사람마다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느낌, 그날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약간씩 뭔가 뭐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뭐 조금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긴 하지만 그 말들이 항상 일관적이라는 거예요. 왜? 내 어떤 목표가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빙과 논증을 하기 위해서 매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계부를 봤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 여기서 이런 얘기, 심지어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 학생을 평가하는 세특이나 행특에서도 이야기 자체는 주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학생이 명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니까 선생님들은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이 학생을 적당하게 썼구나밖에 보이죠. 우리는 대학에서는 절대 그런 학생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갖고 꾸준하게 뭔가를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이 매우 정확하고 눈에 선명하게 이런 말씀 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발적이고 자율학습에 신청을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도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왜 이 학생은 매일 일찍 등교해서 오늘 할 계획을 세우는가 무엇 때문에 또 학습 멘토로서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학생이 학습 멘토로서 학급 면학 분위기 조성과 이것을 공유하는가 어떤 이유는 보이지 않고 이유 없는 원인 그 결과들만 계속 쓰는데 이 결과들이 혹시나 우리가 세련되고 매력적인 결과들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드래그해서 따와서 붙인 것. 그러니까 제가 입학사정관이라도 물론 이거 하나만 보고 이 학생을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 하나만 본다면 이 학생은 뭔가 자기 주도적인 면보다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선생님하고 타협하는 학생이구나. 선생님도 뭐가 쓸말이 그렇게 컨텐츠가 이 학생을 통해서 부각되는 부분들이 목표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를 잘 써주기 위해서 이 정도로 타협했다가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모든 다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뭐냐? 자, 이제 공유를 좀 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단하고요. 상식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보던 뭐 고등학생이 보던 어떤 분이 봐도 누가 봐도 상식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혹은 내용이 잘 우리가 이해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식이 뭐냐? 생계부를 통해서 어차피 대학을 가고 생계부를 통해서 뭔가가 진행이 되는 전형이라면 그것들이 한 곳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흘러가야죠. 그것이 전공이라는 거, 대학에서 뭘 요구하는가, 뭘 알고 싶은가? 결국 대학은 학과에서 뽑는 거예요. 우리 학과에 대해서 어떤 이 학생의 장점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학생을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대학 교수들과 입학사관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생계부에서 수어가 보이는 것보다는 주어가 보여, 목적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그 문장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를 잘 수반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만의 오롯하게 이 학생만이 할 수 있는 그 결과들이 딱딱딱 미사여구 없이 세특과 혜택을 통해서 눈에 보여야죠. 딱딱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언제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보인 뒤에 그것까지 같이 오면 좋겠지만 지금은 짧은 문구와 짧은 문장으로 학생들을 판단을 빨리빨리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중요하고 주어와 목적. 결국 주어와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학생이 삶 자체가 학교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삶 자체가 어떤 목적성이 없고 좀 더 자기주도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나는 입학사관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보다는 좀 더 우리 학과에 맞는 학생을 뽑겠다.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재수생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3월 모의고사가 좀 있으면 3월 중순에 시작되기 때문에 재수생이 되면 안 되지만 만약 재수생이 됐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수시나 이거 종합을 통해서 반수를 통해서 재수를 한다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문장이 과연 주어와 목적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혹은 재수생이 되면 3학년 2학기까지 그 정확한 위계성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미 쓰여져 있는 문장을 다시 이제 제가 이거는 다음번에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쓰여져 있는 문장이 의미가 없는 문장들이지만 이 문장을 다시 고칠 수가 없죠. 재학생들일 때는 그 일반고, 자사고를 나온 생계부가 있는 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고칠 수는 없지만 그 쓸모없이 보였던 문장을 다시 의미를 해석해서 학생한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생계부 대체 서식을 내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생계부는 있는데 이제 1차는 붙었는데 2차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한테는 그 의미가 해석이 안 돼서 면접에서 그걸 못하는 거니까 역순으로 의미를 해석해서 의미를 다시 파악해서 목표를 세워서 있는 문장 자체는 고칠 수는 없지만 그 문장이 뭔가를 잘했다면 주어가 없잖아요.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했을까를 학생한테 의미를 해석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일반 지금 재학생들 이번에 이렇게 많이 써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누군가한테 보이고 이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그 목적의식이 그 안에 분명히 보이고 나라고 하는 사람 캐릭터가 그 안에 정확히 선명하게 보이는가 문구 안에 그걸 생각하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전공을 통해서 뭘 하겠냐. 이 진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의견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